제31회 조조는 창정에서 원소를 깨뜨리고 현덕은 형주로 가서 유표에게 의지하다. 조조는 원소를 폐주시킨 김에 다시 군마를 정돈해서 줄기차게 그 뒤를 쫓았다. 원소가 호도새 복권 바람으로 800여 길을 거느리고 말을 달려 여양 북쪽 언덕에 이르니 대장 장의거가 영체에서 나와 영접한다. 원소가 지난 일을 그에게 호소하자 장의거는 곧 흩어진 무리를 두루 불러 모았다. 군사들이 원소가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는 다시 들개미 떼처럼 모여들어서 원소는 군세를 다시 회복했다. 원소는 기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길을 떠나오다가 황산에서 밤을 지내는데 장중에 누워있으려니 멀리서 곡성이 들려왔다. 소리나는 곳으로 가만히 찾아가 보니 패전한 군사들이 모여 앉아 형 잃고 아우 잃고 동무 버리고 어버이 여인 슬픔을 하소연하며 만일 전풍의 말만 들었다면 우리가 이 화를 왜 당했겠어 하고 저마다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치고 통곡한다. 원소는 내가 전풍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아 군사들을 죽이고 장수를 잃었으니 이제 돌아가면 무슨 면목으로 그를 대할 것인가 하며 크게 뉘우쳤다. 그 이튿날 원소가 말을 타고 다시 길을 가는데 봉기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그를 맞는다. 원소가 봉기를 보고 말했다. 내가 전풍의 말을 듣지 않아 이처럼 싸움에 패했으니 이제 돌아가도 그 사람을 볼라치 없구먼. 그 말을 듣고 봉기는 전풍이 옥중에서 주공이 싸움에 패하셨단 말을 듣고는 손뼉을 치며 그저 내가 말한 대로 되었지 하고 크게 웃더랍니다 하고 참소했다. 원소는 대로하여 못난 놈이 감히 나를 비웃어 내 이놈을 죽이고 말겠다 라고 하며 곧 사자에게 보검을 주어 기주 옥중에 가서 전풍을 죽이라고 분부했다. 한편 전풍이 옥중에 있노라니까 하루는 옥리가 와서 그를 보고 치하한다. 별가 어른께 치하드립니다. 무슨 치할 일이 있다고 그러나 원 장군께서 크게 패하고 돌아오시니 필연 별가 어른을 중하게 쓰실 게 아닙니까? 전풍은 서글프게 웃었다. 내가 이제는 죽었구나. 모두 별가 어른을 위해서 기뻐하던데 어째서 죽는다 하십니까? 원 장군이 겉으로는 너그러운 체에도 속으로는 남을 미워하고 충성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 만일 이기기나 했다면 좋아서 나를 용서하기도 하겠지만 이제 싸움에 패했다니 낯이 깎인 것이라 나는 살기를 바랄 수가 없게 되었네. 그래도 옥리는 믿지 않았는데 호련 사자가 검을 들고 와서 원소의 명을 전하며 전풍의 머리를 취하려고 한다. 그제야 옥리는 놀랐다. 나는 벌써 내가 꼭 죽을 줄을 알고 있었네 라고 하는 전풍의 말에 옥리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전풍은 대장부가 천지간에 나서 그 섬길 주인을 모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오늘 내 죽는다고 무엇이 아까우랴 하고 마침내 옥중에서 제 목을 찔러 죽었다. 후세 사람이 지은 시가 있다. 어제로 저수를 군에서 잃었거니 오늘은 전풍이 옥중에서 죽는구나. 하북 동량이 모두 다 부러지니 본초가 무슨 수로 나라를 보전하랴. 전풍이 죽자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며 애석해했다. 원소는 기주로 돌아온 뒤 마음이 산란해서 정사도 보지 못하는 형편이었는데 그의 아내 유씨가 그에게 빨리 후사를 정하라고 권한다. 본래 원소가 세 아들을 두었으니 맏아들 원담의 자는 현사라 청주를 지키고 있고 둘째 아들 원희의 자는 현혁이라
유주를 지키고 있으며 막내 아들 원상의 자는 현보로서 원소의 후처 유씨의 소생이니 외모가 영특하게 생겨서 원소가 유달리 사랑하는 까닭에 곁에 두고 지내오는 터이다. 관도 싸움에 패한 뒤로 유씨가 원상을 후사로 정하라고 졸라서 원소는 마침내 신배, 봉기, 신평, 곽도 등 4사람을 불러서 이 일을 의논하기로 했다. 원래 신배와 봉기 2사람은 원상을 돕고 신평과 곽도 2사람은 원담을 도와서 4사람이 각각 제 주인을 위해 도모하는 터였다. 원소가 4사람을 대해 물었다. 지금 외안이 끊이지 않아 불갑을 대사를 일찍 정해야겠기에 후사 정할 일을 의논하자는 것인데, 장자 담은 성품이 강해서 죽이기를 좋아하고 차자 희는 나약해서 됨됨이가 부족하고 삼자 상은 영국에 상이 있는 데다 어진 일을 예로서 대하고 선배들을 공경하는 터라. 그를 후사로 세울까 하니 공들의 의향은 어떠한가? 곽도가 말했다. 세 형제 가운데 담이 맞이입니다. 또한 지금 밖에 계신 터에 주공께서 만약 장자를 배하고 삼자를 세우신다면 이는 난리가 일어날 근원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사의 사기가 적이 꺾이고 적병은 경계 밖에 와 있는데 어찌 부자 형제간에 다시 서로 다투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공께서는 우선 적을 막을 계책을 정하시고 후사 세우는 일은 여러 말씀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소는 주저하여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자 문득 보고가 들어오되 원희가 군사 6만 명을 거느리고 유주에서 오고 원담이 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 청주에서 오고 생질되는 고간이 또한 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 병주로부터 오는데 다들 기주로 와서 싸움을 돕겠다는 것이다. 원소는 기뻐서 다시 인마를 정돈해 조조와 싸우러 나갔다. 이때 조조는 승전한 군사를 거느리고서 황하 상류에 나가 진을 쳤는데 노인들이 먹을 것과 술을 가지고 나와서 맞는다. 조조는 그들 가운데 노인 4~5명이 수염과 머리가 모두 하얗게 샌 것을 보고 장중으로 불러들여서 자리를 준 다음에 물었다. 노인장들은 연세가 얼마나 되셨소? 다들 거의 100살이나 되었습니다. 내 군사가 그대들 고장을 소유하게 해서 내 마음이 심히 불안하오. 환제 때 황성이 초, 송 분야에 나타난 일이 있었소이다. 그때 요동 사람 중에 은규라는 천문의 발근이가 있었는데 밤에 여기서 묵다가 우리를 보고서 황성이 천상에 나타나 바로 이곳을 비추니 이 뒤 50년이 지나면 진명천자가 양과 폐 사이에 나타날 것이오 라고 하더니 이제 햇수를 헤아려 보매 꼭 50년이올시다. 원본초는 백성들에게서 뜯어가는 것이 많아서 모두 원망해 오는 터인데 승상께서는 인의의 군사를 일으키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무도한 자를 치시되 관도 한 번 싸움에 원소의 100만 대병을 깨뜨려 버리셨으니 바로 전날에 은규가 하던 말과 맞아떨어집니다. 이제부터 만 백성이 태평을 누리게 되었나 봅니다. 조조는 웃으며 노인장 말씀이 내게 과분하오 하고 주식과 피륙을 노인들에게 주어서 돌려보낸 다음에 삼군의 호령에 만일 마을에 내려가서 인가의 닭이나 개를 잡는 자가 있다면 살인한 죄와 똑같이 다스리라고 하니 군사나 백성이 모두 두려워서 이에 복종한다. 조조는 이것을 보고 은근히 기뻐했다. 그러자 사람이 고하되 원소가 내 고을의 군사 20~30만 명을 모아 창정에 이르러 영체를 세웠다고 한다. 조조는 군사를 거느리고 앞으로 나가서 영체를 세웠다. 이튿날 양군이 서로 대하여 각기 진세를 벌이고 나자 조조가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진을 나섰다. 원소 또한 세 아들과 생질이며 문관 부장들을 이끌고 진 앞에 나섰다. 조조가 본초는 계책도 힘도 다했으면서
어째 아직도 항복할 생각을 안 하는가? 칼이 바로 목에 들어가는 날에는 후회막급이리라. 하고 꾸짖자 원소는 크게 노해서 수하 장수들을 돌아보며 네 감히 나가서 싸울 것이냐? 하고 외쳤다. 원상이 아비 앞에서 저의 능한 것을 보이려고 쌍도를 휘두르며 말을 달려 진을 나서자 나는 듯이 왕래했다. 조조가 손으로 그를 가리키며 장수들에게 물었다. 저게 누구인가? 아는 자가 있다가 대답했다. 원소의 셋째 아들 원상이옵니다.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한 장수가 창을 꼬나잡고 내달았다. 조조가 보니 서황의 부장 사환이다. 두 장수가 서로 어울려 싸우기 세압이 못되어 원상은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서 달아났다. 사환이 그의 뒤를 쫓는데 원상은 활에다 살을 먹여들자 횡몸을 돌리며 힘껏 쏘았다. 화살이 바로 사환의 왼쪽 눈을 맞췄다. 사환은 그대로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아들이 이긴 것을 보고 원소가 채찍을 들어서 가리키자 대대인마가 일시에 와 몰려나가서 혼전이 벌어졌다. 양군은 한바탕 크게 싸우고 나서 각기 징을 쳐 군사를 거두어 영체로 돌아갔다. 조조가 장수들과 원소를 깨뜨릴 계책을 의논하니 정욱이 있다가 신면 매복치개를 올렸다. 군사를 강기슭까지 물리면서 10대로 나누어 매복해놓은 뒤에 원소를 유인해서 강가까지 따라오게 하는 것이니 우리 군사들은 물러가려고 해도 물러갈 길이 없고 보면 반드시 죽기로 싸워서 원소를 이길 것입니다. 조조가 그 계책에 따라 좌군, 우군을 각각 5대로 나누니 좌군의 1대는 하후돈이요, 2대는 장요요, 3대는 이전이요, 4대는 악진이요, 5대는 하우연이요, 우군 1대는 조홍이요, 2대는 장압이요, 3대는 서황이요, 4대는 우금이요, 5대는 고람이다. 중군은 허저를 선봉으로 삼았다. 그 이튿날 10대 인마가 먼저 나가서 좌우의 모조리 매복하고 나자 야밤에 조조는 허저를 시켜 군사를 이끌고 앞으로 나가 짐짓 기습하는 형세를 보이게 했다. 이를 보자 원소의 오로 인마가 일제히 지쳐나온다. 허저는 곧 군사를 돌려서 달아났다. 원소가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오는데 함성이 끊이지 않았다. 원소의 군사가 날이 밝을 무렵에 강가까지 이르자 조조 군사는 이제 더 갈 곳이 없었다. 조조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앞에는 더 갈 길이 없는데 모든 군사는 어찌하여 한 번 죽기로 싸우지 않는가? 모든 군사는 몸을 돌이켜 힘을 뽐내며 앞으로 향했다. 허저가 나는 듯이 말을 달려 앞장서서 장수 10명을 연달아 칼로 베니 원소의 군사는 대혼란에 빠졌다. 원소가 퇴굴령을 내려서 급히 군사를 물리자 등 뒤에서 조조의 군사가 쫓아왔다. 한창 달아나는 중에 북소리가 한 번 크게 울리며 좌편의 하우연, 우편의 고람이 일제히 군사를 몰고 나온다. 원소는 세 아들과 생지를 모아 함께 죽기로써 혈로를 뚫고 달아났다. 그러나 심리를 미처 못 다가서 좌편에서 악진, 우편에서 우금이 지쳐나와서 원소의 군사를 어지러이 들이치니 쓰러진 시체는 들을 덮고 흐르는 피는 내를 잃었다. 다시 가기 사오리도 못 되어서다. 좌편은 이전, 우편은 서황, 양군이 길을 막고 한바탕 몰아쳤다. 원소 부자는 혼비백산에서 가까스로 도망해 영체로 들어가자 3군의 영을 내려서 밥을 짓게 했다. 그러나 막 밥을 먹으려 할 때 좌편으로부터 장요가 뛰어나오고 우편으로부터 장압이 뛰어나와 영체를 넘습했다. 원소가 황망히 말에 뛰어올라 창정으로 탈환하는데 사람과 말이 모두 지칠 대로 지쳐서 잠시 쉬어 숨을 돌리려 했으나 뒤에서 조조의 대군이 덮쳐들므로 목숨을 내걸고 탈환했다. 한창 탈환하는 중에
우편에서 조홍, 좌편에서 하후돈이 또 나서서 길을 가로막았다. 원소는 만약 죽기를 결단하고 싸우지 않는다면 기필코 사로잡히고 말 것이다 라며 큰 소리로 외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좌충우돌하여 겹겹으로 둘러싸인 포위를 간신히 벗어났으나 원희와 고관은 모두 화살에 맞아서 상처를 입었고 군사들은 거의 다 죽고 얼마 남지 않았다. 원소는 세 아들을 끌어안고 한바탕 통곡하더니만 기절에 땅에 쓰러져 버렸다. 여러 사람이 급히 구원해서 깨어나자 원소는 입으로 붉은 피를 끊임없이 토하고 장탄식하며 내가 그간 수십 차를 싸워왔어도 오늘처럼 낭패한 적이 없으니 이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은 각기 본주로 돌아가서 맹세코 조조 도적놈과 다시 한번 자웅을 결단하도록 해라. 하고 즉시 신평과 곽도더러 조조가 혹시 경계를 범할까 두려우니 속히 원담을 따라 청주로 가서 군사를 정돈하라 이르고 원희는 유주로 돌아가고 고관은 병주로 도로 가서 각기 인마를 수습해 준비를 갖추라고 이른 다음 원상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주로 돌아와 병조리를 하면서 원상을 시켜서 신배, 봉기와 함께 잠시 군사일을 맡아보게 했다. 한편 조조는 창정에서 크게 이기자 3군의 상을 후하게 내리고 사람을 시켜서 기주의 허실을 알아오게 했다. 세작이 돌아와서 원소는 병으로 자리에 누워있고 원상과 신배는 성을 굳게 지키고 있으며 원담, 원희, 고가는 모두 저희 고을로 돌아들 갔소이다 하고 고함으로 모두 조조에게 급히 치도록 권했으나 조조는 듣지 않았다. 기주는 양식이 극히 많고 신배는 또한 기모가 있으니 조련이 함몰할 수 없을 뿐더러 지금 바로 농사철이라 백성들의 생업을 패하게 될 것이 걱정이다. 아직 두었다가 추수나 끝난 뒤에 취하더라도 늦을 것은 없으리라. 이렇듯이 의논하고 있는 중에 문득 순흑에게서 글월이 올라왔다. 유비가 연암에서 유벽, 공도의 수만 병을 얻어 가졌는데 승상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하북으로 출정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유벽에게 연암을 지키게 한 다음 친히 군사를 이끌고 우리의 허한 틈을 타서 허창을 치러 오니 승상께서는 속히 회군하시어 이를 막도록 하옵소서. 조조는 크게 놀라 조홍을 남겨두어 하상의 군사를 진치고 앉아 허장성세하게 하고 자기는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연암으로 가서 유비를 맞기로 했다. 한편 현덕은 관우, 장비, 조운 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허돌로 엄습하러 떠났는데 양산 땅 가까이 이르러서 지쳐오는 조조의 군사들과 만났다. 현덕은 곧 양산에 영체를 세우고 군사를 3대로 나누어 운장은 군사를 동남각에 진치고 장비는 군사를 서남각에 진치게 하며 현덕 자기는 조운과 함께 정남방에 영체를 세웠다. 조조의 군사가 당도하자 현덕이 북치고 고함 지르며 나가니 조조가 진세를 벌이고 나서 현덕더러 이를 말이 있으니 나오라고 부른다. 현덕이 말을 타고 문기 아래로 나가자 조조는 채찍을 들어 그를 가리키며 내가 너를 상빈으로 대접해준 터에 어찌하여 배은망덕하느냐 라고 유혹한다. 현덕도 내가 이름은 비록 한조 승상이지만 실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역적이라 내 한실 종친으로서 천자와 밀조를 받들어 역적을 치러 온 길이다 하고 뒤이어 말 위에 앉은 채로 의대조를 외웠다. 조조가 크게 노해 허저를 싸우게 하니 현덕의 배후에서 조운이 창을 꼬나잡고 말을 달려나왔다. 두 장수가 서로 어울려 싸우기 30합에 이르도록 승부를 나누지 못할 때 호련 함성이 크게 일어나더니 동남각에서 운장이 지쳐나오고 서남각에서 장비가 군사를 거느리고 풍우같이 쓸어나와
삼면에서 일제히 들이친다. 조조의 군사는 멀리서 와서 지친 터라 대적할 수가 없어서 크게 패해 달아났다. 현덕은 승전하고 영체로 돌아왔다. 이튿날 현덕은 또 조운을 시켜서 싸움을 청했다. 그러나 조조의 군사는 열흘이 되도록 나오질 않았다. 현덕은 다시 장비를 시켜서 싸움을 청해보았으나 조조의 군사는 역시 나오지 않았다. 현덕이 더욱 의아해할 때 난데없이 보고가 들어오는데 공도가 군량을 운반해 오다가 조조 군사에게 포위를 당했다고 한다. 현덕은 급히 장비를 시켜서 구하러 가게 했는데 갑자기 또 보고가 들어오되 하후돈이 군사를 거느리고 배후로 돌아서 곧장 연함을 취하러 갔다는 것이다. 현덕은 소스라치게 놀라 만약 그렇다면 나는 앞뒤로 적을 받아 돌아갈 데가 없지 않느냐 하고 급히 운장을 보내서 구하게 했는데 양군이 모두 떠난 지 하루가 못 되어 탐마가 나는 듯이 달려와서 고하는 말이 하후돈이 이미 연함을 쳐 깨뜨려서 유벽은 성을 버리고 달아났으며 운장은 지금 적의 포위 속에 들어있다고 한다. 현덕이 크게 놀라는데 또 보고가 들어왔다. 장비가 공도를 구하러 갔다가 그도 포위당했다는 것이다. 현덕은 급히 회군하고 싶으나 또한 조조의 군사가 뒤를 엄습할까 두려워 못하고 있는데 문득 고하되 영체 밖에 허저가 와서 싸움을 건다고 한다. 현덕은 감히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군사들을 배불리 먹인 다음에 보군을 먼저 떠나보내고 마군을 뒤따라 떠나게 했는데 영체 안에는 경점군만 남겨두어 북과 징을 쳤다. 현덕 등이 영체를 떠나 사오리쯤 갔을 때 토산을 지나가는데 횃불이 낮과 같이 밝으며 산머리에서 유비는 도망하려 마라. 승상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른다. 현덕이 황망히 도망할 길을 찾을 때 조운이 주공은 근심 마시고 제 뒤만 따라오십시오. 하고 창을 꼬나잡고 말을 몰아서 길을 뚫고 나갔다. 현덕은 쌍구검을 들고 그 뒤를 따랐다. 한창 싸우며 나가는 중에 허저가 뒤미쳐 쫓아와서 조운과 사납게 싸우는데 배후에서 우금과 이전이 또 달려들었다. 현덕은 형세가 위태로운 것을 보고 당황망조해서 말을 달려 달아났다. 등 뒤에서 함성이 점점 멀어진다. 현덕이 심산병로를 바라보고 필마로 도망해 가는데 차차 날이 밝아올 무렵에 옆으로부터 한때의 군사가 뛰어나왔다. 현덕이 깜짝 놀라 바라보니 곧 유벽이 패잔병 천여기를 거느리고 현덕의 가곤을 호송해왔다. 뒤미쳐 손건, 간홍, 미방 또한 이르렀다. 그들 모두가 말했다. 하후돈의 군세가 심히 성없기에 성을 버리고 도망한 것인데 조조의 군사가 쫓아오는 것을 다행히 운장이 막아줘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운장은 지금 어디에 있나? 현덕이 물으니 유벽이 대답했다. 장군은 우선 길이나 가시지요. 그것은 다시 알아보기로 하십시다. 그러자 몇 리를 못 가서 북소리가 쿵쿵하고 울리더니 앞에서 한때의 인마가 몰려나오는데 앞장선 대장은 장합이다. 유비는 빨리 말에서 내려 항복해라. 그가 큰 소리로 외쳐서 현덕이 막 뒤로 물러나려 할 때 산마루에 홍기가 움직이더니 산골짜기 안으로부터 또 한때의 군사가 나오는데 거느리는 대장은 곧 고람이다. 앞뒤로 다 길이 끊어져 버린 현덕이 하늘을 우러러 하늘은 어이하여 나로 하여금 이런 공경을 치르게 하시는가. 사세가 이에 이르렀으니 죽을 밖에는 도리가 없다. 하고 부르짖으며 칼을 빼어 제 목을 찌르려 하는 걸 유벽이 급히 만류했다. 내가 죽기로 싸워서 길을 나사 사군을 구하오리다. 그는
말을 마치자 곧 나가서 고람과 싸웠다. 그러나 세압을 못 싸워 고람의 칼을 맞고 말 아래 거꾸로 떨어졌다. 현덕이 급해서 몸소 나서서 싸우려 할 때 고람의 후군이 갑자기 저절로 어지러워지고 한 장수가 적군 속을 뚫고 나오는데 창끝이 번쩍하자마자 고람이 뒤제주치며 말 아래 떨어진다. 보니 바로 조운이다. 현덕은 크게 기뻐했다. 조운은 말을 몰아 창을 꼬나잡고 후군을 물리친 뒤에 다시 전군 쪽으로 달려들어 혼자서 장압에게 대든다. 장압은 조운과 30이 합을 싸우다가 패해서 말을 돌려 달아났다. 조운이 승세를 타고 그대로 몰아치는데 장압의 군사가 골짜기 여기를 딱 막고 있어서 길이 좁아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한창 길을 열려고 싸우는 중에 문득 운장, 관평, 주창이 3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당도해 앞뒤로 넷다쳐 장압을 물리치고 모두 애구를 빠져나가 험한 곳을 가려서 영체를 세웠다. 연후에 현덕은 운장을 시켜서 장비를 찾아보게 했다. 원래 장비가 공도를 구하러 가보니 공도는 이미 하후연의 손에 죽은 뒤였다. 장비는 힘을 다해서 하후연을 물리치고 다시 그 뒤를 쫓아가던 중에 악진이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왔으므로 도리어 포위당했다. 운장은 길에서 패군을 만나 그의 종적을 알고 찾아가서 악진을 물리치고 장비와 함께 돌아와서 현덕을 보았다. 그러자 조조의 대대 인마가 뒤를 쫓는다는 보고가 들어와 현덕은 손건 등에게 가곤을 보호해서 먼저 가라 이르고 관우, 장비, 조운과 더불어 뒤에 처져서 일변 싸우며 일변 달아났다. 조조는 현덕이 멀리 가버린 것을 보자 군사를 거두고 더 쫓지 않았다. 현덕의 패군이 1000명도 안 되는데 천방지축 도망해서 어느 강가에 이르러 그곳 사람을 불러 물어보니 한강이라고 한다. 현덕은 그곳에 임시로 영체를 세웠다. 그 고장 사람들이 현덕이 온 것을 알자 술과 고기를 갖다 바쳐서 모두 강가 모래톱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데 현덕이 갑자기 한숨을 지으며 제군이 모두 임금을 보필할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유비를 따른 것이 불행이라. 내 명도가 군색해서 누가 제군에게까지 미쳤소. 오늘날 송곳을 꽂을 만한 땅조차 없으니 참으로 제군의 앞길을 그르칠까 두렵소. 제군은 왜 유비를 버리고 영명한 주인을 찾아가서 공명을 취하려 하지 않소? 하고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낯을 가리고 울었다. 운장이 형님 말씀이 옳지 않습니다. 옛적에 고조께서 항우와 천하를 다투실 때 여러 차례 항우에게 패하셨으나 뒤에 구리산 한 번 싸움에 공을 이루시어 400년 기업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일은 항상 있는 일인데 이처럼 낙심하셔서 될 일입니까? 하고 위로하는데 손권이 나서며 제 생각을 말한다. 성패에는 때가 있는 것이니 뜻을 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곳이 형주와 멀지 않은데 유경승이 앉아서 국군을 통솔하며 군사가 정의하고 양식이 넉넉할 뿐더러 또한 주공과 더불어 같은 한실 종친인데 주공께서는 왜 가서 의지해 보려 하지 않으십니까? 용납해 주지 않을까 걱정이요. 제가 먼저 찾아가 경승을 설복해서 그로 하여금 경계 밖에 나와 주공을 모셔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현덕은 크게 기뻐해 곧 손건을 시켜서 밤도와 형주로 가게 했다. 손건이 형주에 이르러 유표에게 들어가 보니 인사가 끝나자 유표가 묻는다. 공이 현덕을 따르더니 어찌하여 이곳에 오셨소? 유사군은 천하의 영웅이시니 비록 군사가 많지 못하고 장수가 적으나 뜻 많은 사직을 붙들어 세우려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연암의 유벽과 공도는 일찍이 친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사군을 위해 목숨을 던졌던 것입니다. 명공께서는 유사군과 같은 한실 종친이십니다.
이번에 유 사군이 싸움에 패하자 강동으로 가서 손 중모에게 의지하려 하시기에 제가 주제넘으나마 이렇게 말씀을 여쭙습니다. 친척을 버려두고 남한테로 가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형주 유장군께서는 어진 이를 예로서 대접하시며 능한 선비를 극진히 공경하시매 인재들이 모두 물이 동편으로 흐르듯 그분께로 돌아가는 터에 하물며 같은 종친 사이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유 사군이 특히 저를 먼저 보내셔서 이 말씀을 드리게 한 것이니 명군께서는 부디 분부를 내리십시오. 유표가 크게 기뻐했다. 현덕은 내 아우요. 진작 서로 만나고 싶었건만 만날 길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처럼 내 생각을 하셨다니 그만 다행이 없소. 채모가 나서서 아뢰었다. 그것은 옳지 않소이다. 유비가 앞서는 여포를 따르다가 뒤에는 조조를 섬겼고 근자에는 또 원수에게 몸을 붙였었는데 다 끝을 미치지 못했으니 좋게 그 위인을 짐작할 만합니다. 이제 만일 그를 받아들인다면 필경, 조조가 치러와서 우리는 억울하게 병란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손권의 머리를 베어 조조에게 바치면 조조가 반드시 주공을 후하게 대할 것입니다. 손권은 정색하여 말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오. 유 사군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는 분이니 조조나 원소, 여포의 무리에게 비할 바 아니오. 전자에 그들과 상종한 것은 부득이한 일이거니와 이제 유장군이 한주의 묘예로 동종 지휘가 있어 천리 밖에서 찾아오신 터에 그대가 어진 이를 투기해 이처럼 참수함은 무슨 까닭이오. 유표는 채모를 꾸짖었다. 내가 뜻을 정했으니 너는 여러 말 마라. 채모는 무색하여 한을 품고 나갔다. 유표는 곧 손권에게 먼저 돌아가서 현덕에게 고하게 하고 일변 성에서 30리 밖으로 친히 나가 현덕을 영접했다. 현덕이 유표를 만나보는데 심히 공경하는 태도를 취하니 유표도 또한 대접하기를 매우 정중하게 했다. 현덕은 관우 창비 등을 불러서 유표에게 절하고 뵙게 했다. 유표는 현덕 일행과 함께 형주로 들어가 그들에게 따로 원택을 주어 거처하게 했다. 한편 조조는 현덕이 형주로 가서 유표에게 의탁했다는 말을 듣자 곧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치려고 했다. 그러나 정욱이 나서서 간했다. 원소를 아직 멸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형주 양양을 치다가 만약에 원소가 북에서 다시 일어난다면 승부가 어찌 될지 모를 일입니다. 허도로 회군에서 군사를 기르느니만 못하니 내년 봄에 날이 풀리기를 기다려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서 먼저 원소를 파하고 다음에 형주 양양을 취하고 보면 남북의 이익을 단번에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그 말을 옳게 여겨 군사를 수습해서 허도로 돌아갔다. 건한 7년 정월, 조조가 다시 의논하고 군사를 일으키는데 먼저 하후돈과 만총을 보내서 연암을 지켜 유표를 막고 조인과 순욱을 남겨두어 허도를 지킨 다음 몸소 대군을 통솔하고 관도로 나아가 진을 쳤다. 한편 원소는 지난해부터 화병을 얻어 토혈 증세가 있던 것이 이제는 조금 차도가 있어서 여러 사람과 의논하고 허도를 치려고 했는데 신배가 지난해 관도와 창정에서 패해 사기가 떨치지 못하니 아직 방비를 굳게 하고 앉아서 군사와 백성의 힘을 기르는 것이 마땅할 것이옵니다. 하고 칸에서 한창 의논하는 중에 갑자기 조조가 관도로 출병해 기주를 치려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만약 적의 군사가 성 아래까지 이르기를 기다려 적을 막으려 든다면 일이 이미 늦을 것이니 내가 몸소 대군을 이끌고 나가서 맞아야겠군. 원소가 말하니 원상이 부친께서 병환이 아직 완쾌하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원정을 하신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적을 막아보겠습니다. 하고 나섰다. 원소는 이를 허락하고 드디어 사람을 보내서 청주의 원담과 유주의 원희, 병주의 고관을 불러다가 사로 군사로 조조를
치게 했다. 금방 연암에서 전구소리 요란터니 기북에서 정벌의 북소리 또 울리누나. 필경, 승패가 어찌 될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